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레사입니다. 지난주 날씨가 약간 쌀쌀하기는 했지만 길거리의 옷차림만 봐도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는 때로는 물 흐르듯이 흐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그저 흘러가라는 말은 아니겠죠. 변함없는 마음으로 흐름의 중심이 되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흐름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여러 이웃들과 항상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흐름을 놓치면 세월을 놓치게 되지요. 그리고 그 흐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떠신지요? 인생의 흐름, 삶의 흐름 놓치지 않고 항상 잘 지내시리라 믿습니다. 흐름의 중심에 서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김인실 대레사의 투데이 오늘은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의 사계절을 보내는 이들에게 띄우는 편지.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근우 박사님의 글 준비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찾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고 싶어서, 의논할 일이 있어서, 심심해서 또는 사무적인 일로, 아쉬운 일을 부탁하려고, 궁금해서 근처에 온 김에 자랑하려고, 심지어 이유 없이 그냥 찾아가도 그 자체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유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나는 수련이 시절에 마음먹고 친구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도 참 내키지 않는 이유라서 어려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수련이의 월급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래저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회비를 내지 않으면 아이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안 그래도 돈이 없던 나는 빚이라도 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액수가 꽤 많았습니다. 결국 친구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죠. 직장에서 바쁘게 일하는 친구를 불러내 점심을 함께하고 돈 빌리러 왔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헤어지면서 나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바쁠 텐데 기묘하게 할 말이 있어서 찾아온 건 아니었어? 그 말이 참 반가웠습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더니 친구가 격리과에 가서 가부를 해서 나에게 주었습니다. 지금도 고마운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돈을 빌려줘서 고맙기도 했지만 내가 입을 떼게 해준 그 배려가 참 고마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이유로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남을 찾아갈 때는 입이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 때는 귀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찾아가는 입장이라면 찾아간 이유를 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하니 입이 필요하지만 오는 사람에게는 찾아온 연유를 들어야 하니 귀가 필요합니다. 누구든 아쉬워 부탁하는 일이라면 입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품고 찾아오는 사람일수록 자연히 서론이나 겉가지 말들이 많아지는 법입니다. 그렇게 나를 찾아온 사람이 선뜻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작은 배려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찾아온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 자체가 곧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방문한 사람의 진의를 먼저 파악할 수 있다면 거기에 맞춰 공감해주고 쉽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랑하러 온 사람이라면 그 자랑을 함께 나누면 될 일입니다. 위안을 받고 싶어 온 사람에게는 아픔을 나누고 위로해주면 됩니다. 아쉬운 이야기는 들어보고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다면 함께 대안을 의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쁜 일이라면 나도 함께 기뻐하며 행복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모두가 나를 찾아온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찾아온다는 것은 여간 중요하면서도
기쁜 일이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든 나를 찾아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찾는 이유는 그것이 무엇이든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찾아온 사람은 나에게 말을 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먼저일 테지요. 들어준다고 모든 고민이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해결을 위한 통로는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쓰는 말 중에 해제 반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던 고통스러운 경험을 상기하거나 재현함으로써 억압된 감정을 방출하고 긴장감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정화라고 합니다. 들어만 줘도 마음의 갈등이 스스로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찾아오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주는 작은 배려가 얼마나 귀중한 행동과 태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직업상 들어주는데 익숙했어도 늘 내 친구가 나에게 베푼 작지만 소중했던 배려를 잊지 않고자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인상과 말을 판단하는 나름의 잣대가 확고해집니다. 해주고 싶은 말 또한 많아집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바로 잡으려는 마음에 해주기 위해 해줄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찾아온 사람이 먼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의 말이 아무리 뻔하게 들릴지라도 일단 들어야 합니다. 그가 나를 찾아온 목적은 말하기 위해서니까요. 고민이 깊고 마음이 아픈 사람일수록 일단 그 말을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는 말의 내용 이전에 말을 함으로써 감정의 응어리가 풀리는 정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든 그랬구나 라며 맞장구를 쳐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다 들은 다음에 해도 충분합니다. 누구에게나 말해주는 사람보다 들어주는 사람이 귀한 법입니다. 그러니 들어줄수록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하기보다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상대방이 하려는 말을 정확히 인지하려는 노력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통이 원만할수록 관계가 좋아진다는 원칙은 나이와 세대를 구분하지 않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나이가 들어 경험이 많아질수록 해줄 이야기는 많겠지만 들어줄 이야기 역시 많아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나? 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잘 들어주지 않는데 상대라고 내 말을 잘 들어줄까요? 언제나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더 어른스럽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이 즐겁고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인생의 긴 여정은 우리가 가끔은 세상의 중심에서 또는 비켜난 구석에서 외롭게 서 있을 수도 있지만 항상 자신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가끔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꿈을 잃지 않는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자신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김인실 대레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봄이 기다리는 산책로를 즐겁게 걷는 한 주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